이 드라마 단순한 가족극이 절대 아닙니다. 7회를 보는 순간 모든 관계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바뀐 쇼핑백 하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쇼핑백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난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비극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강준호는 정말 실력만으로 창 레스토랑에 온 걸까요? 둘째, 마서린이 보여주는 감정은 진짜 호감일까요? 아니면 셋째, 정숙희라는 이름, 왜 지금 다시 등장한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리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 엄마 거 돌려줘요. 강백호와 오장미의 첫 만남. 택시 안에서 실수로 바뀐 쇼핑백 때문에 벌어진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강백호의 반응을 보세요. 엄마가 이미 입어버렸는데. 이 한마디에서 이상함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그렇게 쉽게 입어버립니까? 택배도 아니고 명백히 다른 사람의 쇼핑백인데 말이죠. 오장미는 분노합니다. 돈으로 변상할게요. 얼마예요? 하지만 강준호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돈이면 다예요? 죄송하다고 사과 먼저 하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오장미의 태도입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 때문에 화난 게 아닙니다. 강백호의 오만함, 그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태도,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잘못을 해야 사과를 해줘. 이 대사 단순해 보이지만 강백호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아니, 원칙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나중에 밝혀지는 그의 과거와 연결됩니다. 20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강준호. 그에게 원칙과 자존심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을 겁니다. 한편 장미는 강백호에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선물 가져오면 이건 그때 돌려줄게요. 물물교환. 두 사람은 이렇게 최악의 첫인상으로 얽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백호는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의 옷을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정말 엄마가 입어버려서? 아니면 장미와 다시 만날 핑계가 필요했던 걸까요? 장면은 바뀝니다. 드림호텔, 창 레스토랑. 2달 안에 매출 2배를 올려라. 채화영의 도발적인 제안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불가능하니까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고객층은 한정적입니다. 2달 만에 매출을 2배로 올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왜일까요? 자신감? 실력에 대한 확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강준호의 눈빛을 보세요. 거기엔 자신감보다 다른 감정이 더 강합니다. 분노. 우리 호텔에서 스카우트했다고 자신만만가 본데 강 셰프 말고도 셰프는 많아요. 채화영의 이 말, 강준호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정확히 그 의도대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강준호는 왜 창 레스토랑을 선택했을까요? 대표와의 면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 레스토랑이 하나부터 10까지 엉망진창이더군요. 여긴 제가 아니면 소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아니, 오만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강준호가 언급한 진홍주. 홍주와 저는 요리학교 선후배 사이일 뿐입니다. 너무 빠른 부인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선을 긋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강준호는 진홍주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하게. 미국 요리학교 시절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선후배 관계였을 리 없습니다. 강준호가 한국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 그가 창 레스토랑을 선택한 진짜 이유, 그건 진홍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마서린. 와, 잘생기기까지. 딱 내 취향이야. 드림호텔 식음료 실장 마서린. 대표의 딸. 그녀가 강준호를 보는 눈빛, 심상치 않습니다. 아, 그 미국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책임 셰프로 유명한 분.
드디어 얼굴을 보네요. 표면적으로는 업무적인 관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 목소리 톤을 보면 이건 관심이 아닙니다. 집착의 시작입니다. 마서리는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넣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권력이든 엄마인 대표에게 대드는 모습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엄마가 뭐예요? 엄마가... 이 장면 단순히 철없는 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마서리는 계산적입니다. 언제 버릇없이 굴지, 언제 착한 딸 행세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화영이가 강준호에게 2달 안에 매출 2배를 올리라고 제안한 것. 단순히 그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최화영은 강준호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실패하면 자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성공하면 자기가 발견한 인재라는 걸 과시할 수 있으니까요. 대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어. 강준호가 나간 후 마서린이 하는 이 말. 이게 단순한 감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너를 깨부수고 싶다는. 마서린에게 강준호는 이제 2가지입니다. 정복해야 할 대상이거나 파괴해야 할 대상이거나. 진홍주. 7회에서 그녀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홍주 엄마는 회장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홍주 학비 걱정 없이 대학도 다녔고 호텔에 취직까지 하고 해외 연수까지. 은혜가 강물이죠. 진홍주의 부모가 하는 이 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진홍주는 회장의 후원으로 성장했다는 것. 그녀의 모든 것, 학업, 취직, 경력이 회장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진홍주는 정말 자기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걸까요? 아니면 회장이 심어놓은 비둘기일까요? 홍주가 박 씨를 물어다 줄 비둘기가 될 테니 두고 보세요, 회장님. 진홍주 엄마의 이 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을 비둘기에 비유합니다. 전서구처럼 회장을 위해 일할 도구라는 뜻입니다. 진홍주는 이걸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강준호를 스카우트하는데 열심이었던 이유. 그건 단순히 회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능력이 있다. 회장의 후원 없이도 뭔가 해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최화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우 같은 게 아버지께 선수를 치고 있네. 진홍주가 회장에게 먼저 강준호를 소개한 것.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권한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진홍주는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과 대표 사이에서.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한쪽이 끊어지는 순간 그녀는 추락합니다. 정숙희, 분명히 죽었다고 했지? 대표의 이 말. 정숙희. 이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드라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살아있을 수가 없죠. 시체는 발견 안 됐잖아.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었다는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표는 불안해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시체가 안 나왔다는 것도 불안하고, 왜 하필 똑같은 이름을 듣게 된 건지 그것도 불안하고. 대표는 누군가를 봤습니다. 정숙희와 닮은 누군가를. 그리고 똑같은 이름을 들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 우연은 없습니다. 정숙희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이를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대사. 정숙희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누군가 빼앗아 갔습니다. 누가? 대표일까요? 회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누군가일까요? 여기서 끔찍한 가능성 하나를 제기해 봅니다. 만약 정숙희의 아이가 지금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라면, 만약 그 아이가 자기 정체를 모르고 자라고 있다면, 만약 정숙희가 돌아왔다면 모든 관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대표의 딸 마서린의 쌍둥이 동생. 7회에서 서린은 또 사고를 칩니다. 클럽에서 찍힌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 SNS에 사진 올라온 거 삭제했지? 대표는 설린의 SNS를 철저히 감시합니다. 왜일까요? 꼭 주가에 악영향 미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회사 이미지 관리.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대표가 서린을 대하는 방식을 보세요. 마서린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서린에게는 엄격하지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린에게는 감시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쌍둥이 다른 애 데리고 왔어야 했나? 왜 이렇게 갈수록 속을 썩여? 이 대사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애를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쌍둥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체 무슨 상황이었던 걸까요? 서린과 마서린은 왜 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걸까요? 혹시 서린이 정숙희의 딸은 아닐까요? 혹시 대표가 정숙희의 쌍둥이 중 한 명을 빼앗아 키운 건 아닐까요? 이건 추측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추측입니다. 서린이 반항하는 이유, 대표가 서린을 감시하는 이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겁니다. 다시 강준호로 돌아옵니다. 20살 때 미국에 가서 너무 오랫동안 타국에서 일하다 보니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서도 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준호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 표면적으로는 설득력 있습니다. 부모님 한식과 양식의 결합, 새로운 요리 세계.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책임 셰프, 미국 요리대회 1등.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엉망진창인 레스토랑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 요리 때문일까요? 강준호의 눈빛을 보세요. 그가 진홍주를 볼 때, 그가 대표를 볼 때, 그가 마서린을 볼 때 각각 다릅니다. 진홍주를 볼 때는 복잡합니다. 그리움과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대표를 볼 때는 경계합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마서린을 볼 때는 불편해합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강준호는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뭘까요? 진홍주와의 과거일까요? 자기 정체성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비밀일까요? 강준호의 부모가 7회에 잠깐 등장합니다. 우리 형이 누구예요? 자랑스러워하는 부모. 하지만 뭔가 어색합니다. 마치 오래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처럼. 강준호는 정말 그들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들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2달 안에 매출 2배를 올리지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는 걸로. 강준호에게 주어진 시간은 2달. 표면적으로는 레스토랑 매출을 올리는 것. 하지만 이 2달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강준호는 2달 안에 뭔가를 찾아낼 겁니다. 진홍주는 2달 안에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마서린은 2달 안에 강준호를 정복하거나 파괴할 겁니다. 대표는 2달 안에 정숙희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숙희는 2달 안에 복수를 시작할 겁니다. 모든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바뀐 쇼핑백.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강백호는 우연히 오장미와 택시를 같이 탔을까요? 정말 쇼핑백이 우연히 바뀐 걸까요? 강준호가 창 레스토랑을 선택한 게 정말 레스토랑의 잠재력 때문일까요? 진홍주가 강준호를 스카우트한 게 정말 그의 실력 때문일까요? 마서린이 강준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정말 단순한 호감일까요? 서린이 계속 사고를 치는 게 정말 그냥 철없어서일까요? 정숙희가 돌아왔다면 그녀의 목적은 뭘까요? 복수? 아이를 되찾는 것? 아니면 더 큰 계획? 대표는 정말 서린의 친엄마일까요? 회장은 왜 진홍주를 그렇게 아낄까요? 정말 단순한 후원일까요? 혹시 진홍주와 회장 사이에 숨겨진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7회까지 보여준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강준호는 성공할 것입니다. 매출 2배, 그는 해낼 겁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독이 될 겁니다. 성공하면 마설린이 더 강하게 집착할 것이고, 성공하면 대표가 더 경계할 것이고, 성공하면 진홍주와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진홍주는 선택해야 합니다. 회장을 택할 것인가, 대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강준호를 택할 것인가.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는 상처받을 겁니다. 장미와 서린, 쌍둥이 자매, 이 둘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숙희, 그녀가 진짜로 살아있다면
그녀가 진짜로 돌아온다면 이 드라마의 모든 관계가 붕괴됩니다. 대표는 무너질 것이고, 회장은 위기를 맞을 것이고, 진홍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것이고, 설인과 장민은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준호,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7회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화려한 세계 뒤에 숨겨진 비극입니다. 택시 안에서 바뀐 쇼핑백. 그 순간부터 모든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는 성공할 겁니다. 창 레스토랑의 매출을 2배로 올릴 겁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진홍주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마서리는 집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모든 걸 파괴할 겁니다. 정숙희는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복수할 겁니다.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요? 정숙희. 7회의 마지막 장면. 정숙희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다음 화를 보면 7회에서 봤던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8회를 기대하세요. 이 드라마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기까지 첫 번째 남자 7회 리뷰였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강준호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숙희는 정말 살아있을까요? 진홍주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겠습니다.